다음은 한정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사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외국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외국 법인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내일 채용 공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 철회를 통보를 했는데요. 실제 이거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것입니다만 잘못 철회를 통보하는 행정착오에서 발생을 한 내용이죠. 외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했고, 이것을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92명이 원상 회복 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가능한 근무지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이게 가입이 가능한지를, 이분이 이제 세무사무소에 근무하시던 분이었는데요. 노동부하고 운영기관에 여러 차례 확인한 후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고 난 뒤에 1년 뒤에 산업표준분류표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회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해당되는 업종은 2018년도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분은 2017년에 가입을 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장애아동 재활 전문병원에 일하는 치료사 2명인데요. 이분들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이게 바우처 제공 인력으로 직접 일자리에 해당돼서 중복세라는 이유로 철회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당되는 업무는 직접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노동부가 2020년 내년부터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될 예정이라고 올해 5월 달에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저렇게. 조금 일찍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입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또 철회되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미 이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일자리 사업하고 중복된다 그래서 계약 해지된 내역은 83건에 해당됩니다. 이게 다 애초부터 운영기관이나 노동부가 제대로 가입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하면 사실 철회를 할 이유가 없는 것들입니다. 아예 가입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그런데 가입할 수 있게 해놓고 나중에 철회를 해서 청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례 많습니다. 그러나 뭐 이거 운영했던 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벌칙이 가해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 제보한 건데요. 이분이 취업을 6월달 이후에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3년짜리 내일 채용 공제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상반기 중에 다 이미 소진이 다 돼버렸어요. 하반기 취업했는데 이분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취지대로 산업단지나 인력 부족 업종 장기 고용 촉진 수단으로 되어야 되지만 실제로는 지금 청년들한테는 이게 마치 굉장히 큰 이율이 남는 약간 대박 상품, 금리가 좋은 로또 상품처럼 되고 있고 일찌감치 이렇게 가입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취업하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가지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합니다. 저희가 소재지별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 기업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 경기, 인천이 50%가 넘습니다. 이 가입한 청년들이. 특히나 그중에서 서울이 제일 많습니다. 서울이 청년들이 기피하는 지역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 수급이 불균형이 되는 지역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도 그러면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가입을 했을까 봤더니 강남하고 서초입니다. 강남, 서초가 청년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인가? 저기가 청년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산업단지 밀집 지역인가? 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서초만 합치면요. 34% 됩니다. 가입 인원 비율로는 36% 정도 되고요. 서울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월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가입을 했는가 봤는데, 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 이상이 된 사람도 저렇게 2018년에 81명, 29년에 11명. 저분들에게 이걸 가입하게 해줄 이유가 있나요? 연봉 6천만 원이 넘는데, 그 밑에도 연봉 5천이 넘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급여가 작기 때문에 한 3년 또는 2년에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저거하고 도대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이게 2016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시범으로 시작을 해서 워낙 호응이 좋아서 2년짜리 시작하고 그리고 2018년에는 3년짜리까지를 했는데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지금 이제 벌써 운영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으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게끔 이거 리디자인을 할 필요가,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없어서 돈이 다 소진되어서 가입을 못해요.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기 산업단지 지방에 남들이 잘 안 걸려고 하는 뿌리 산업 이런 데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기회가 제대로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답을 한꺼번에 예. 좀 한꺼번에 해주시고요. 지금 답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일 채용 공제가 지금 3년, 4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제도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팽창 확대된 것이 그렇게 뭐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좀 정확하게 일을 하지 못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더 좀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연봉 6천만 원 이상. 예. 연봉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500만 원 이하를 가입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것을 가입 대상을 낮출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임금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실제 사실은 대기업 초임의 경우에도 한 달에 한 350 이 정도밖에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기준에 맞춰서 좀 기준을 좀 낮출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도가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서 제도를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발언인데요. 이게 산재 재심사 회의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게 장관께서 확인을 하셔서 저는 경위서를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나는 주치의의 의견은 보지 않는다. 주치의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은 범죄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산재는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산재 판정을 받지 못해서 심사를 받고 또 재심사까지 가는 과정조차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와 노동자를 뭉뚱그려서 마치 부정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서 오신 분이라서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조금 혼동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산재보험은 건강보험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경위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